현대모백스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체크포인트 두 가지를 짚어드릴 주식연구소 김 소장입니다. 자,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말씀을 먼저 드려볼 건데 지금 이렇게 하락 채널링이 하나가 보이죠. 그런데 위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막고 지금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차례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주황 색깔 하단 상승 추세 지지라인 보이시죠? 여기를 결국에는 지지를 받아줬을 때는 한 차례 이 위에 윗단에 있는 저항 라인을 돌파 이후에 강한 상승폭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차트 분석 해드리면서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 어디서 잡아보면 좋을지 설명드려 볼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 뛰어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존 주주분들 기존 투자하고 계신 분들 또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번 주 정말 큰 이벤트들 있죠. 자, 이슈 사항으로는 바로 이번 주 FOMC 금리 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GTC 행사가 있습니다. 빅 이벤트들이 줄지어 나오는데 요게 왜 중요하냐 현대무백스하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는데 중요합니다. 현대무백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얼만큼 들어오는지 결정 나는 날이에요. 자, 일단은 요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분들 위해서 한 2분, 1분 정도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증권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지금 정리가 나오고 있냐면요. 이번 주 한국 주식 시장은 크게 세 가지로 빅 이벤트를 눈치를 보면서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다. 요게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요. 바로 전쟁 때문에 올라간 유가예요. 기름값, 쉽게 말해서 유가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 또한 자극을 다시 한번 받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 잡히면요. 금리 인하 시점이 어떻게 된다? 늦춰질 수 있어요. 늦춰지면 증시는 어떻게 돌아온다? 부담으로 들어옵니다. 이해하셨죠? 자, 요거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바로 FOMC인데 쉽게 말해서 미국 중앙은행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예요. 전 세계 금리가 미국 금리를 기준점으로 잡고 있죠. 미국 금리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금리를 언제 내릴지 혹은 올해 몇 번이나 더 추가로 내릴지에 대한 힌트가 나온 날이에요. 그럼 당연히 유동성 또한 요동을 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엔비디아 GTC라는 건데, 자, 이게 뭐냐면요. AI의 왕은 누구예요? 바로 엔비디아죠. 자, 엔비디아가 새로운 기술력을 발표하는 행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식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현대무백스 시간인데 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하나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증시의 큰 수는 누구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엔비디아가 어떠한 형태를 보인지에 따라서 한국 반도체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매도세가 들어올지 혹은 매도세, 예를 들어서 기대 이하로 나와버리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작동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코스피 코스닥 증시 자체가 힘을 잃고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서 얘기 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초보자분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려볼까요? 자, 요거 1분만 집중하세요. 첫 번째는 금리 결정의 열쇠가 바로 뭐예요? FOMC예요.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두 손 꼭 모아서 기대하고 있어요. 간절히. 근데 금리를 내려가야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자 부담이 줄고요. 시장에 돈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번 회의에서 미국 중앙은행 페드라고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드에서 야, 금리 인하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어 라고 매파적인, 쉽게 말해서 보수적인 발언을 한다면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되겠죠?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요거를 염두하시고요. 마지막, 자, 두 번째로는요. 반도체 운명은 바로 엔비디아 GTC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한국 증시, 쉽게 말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어떤 종목이죠? 반도체 종목이죠. 자, 반도체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가 있죠. 엔비디아가 이번 행사에서 강력한 신제품이나 예를 들어서 AI 비전을 제시하면요. 엔비디아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들도 함께 불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뭐라 했죠? 기대에 못 미치면요. 증시 전체가 힘을 잃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 지어보면요. 이번 주는 금리의 큰 방향성 플러스 AI 반도체 핵심 성장 동력이 이 두 가지가 지금 시험대 위에 동시에 오르는 주간이 될 겁니다. 유동성이 많겠죠. 요거 참고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증시를 한번 이슈상을 짚고 넘어가 본 거고, 자, 차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결론은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28,700원에서 혹은 이 하단에 있는 주황 색깔 지지 라인을 이 하단 채널링의 상단 부근을 돌파한 이후에 높은 확률로 첫 번째 매물대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댓글에다가 우리 강력하게 상승 염원을 진짜 담아서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상승이라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자, 여기서 제가 1차적으로 매집을 통해서 들어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 지나면 이 아래에 있는 매수 구간은 빼야 됩니다. 그때 당시 여기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이 점점 올라가는 순차적으로 보면은 이 초록 색깔 26,150원은 여기가 뚫고 내려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와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타점 잡아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추세 확장 기반 피보나치로 이렇게 이번 고점, 그리고 첫 번째 저점, 그리고 반등이 나왔던 첫 번째 시점, 요렇게 딱 연결해 보시면요, 요겁니다. 이 하락 추세에 대한 피보나치 확장 값을 그어봤을 때 정확하게 0.382 구간과 0.5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렸고, 요거 하나만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번 저점에서부터 올라온 상승 파동에 대한 일반 피보나치 되돌림을 요렇게 이번 고점 딱 그어 보시면요, 중첩되는 자리가 나오죠. 이렇게 0.5 구간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일단 강하게 지지를 받쳐주냐 못 받아주냐에 따라서 주가는 말씀드렸던 이 하단 지지 라인까지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근거로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거 피보나치를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체크해드린 금액대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 저항 라인들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를 하고라도 난 내 리스크를 테이킹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지금보다도 일단은 28,700원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지받고 올려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라운드 피규어를 그리면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로 위아래 지지 저항을 맞아주면서 뚫어줬을 때 다시 한번 리테스트 이후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최대한 손익비로 따져보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하면요, 손절가는 당연히 이 주황 색깔 있죠? 요 주황 색깔 하단 이렇게 하단 돌파가 이루어지고 음봉 마감하게 되면 손절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손절가가 이 하단 주황 색깔 라인이라고만 쳐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1차 목표값 하단 부분까지만 가더라도요, 손익비적으로 보시면은 2대 1.76 비율이 나옵니다. 이게 뭔 뜻이야? 바로 손절값은 1, 익절값은 2.7 자리라는 거예요. 손익비 괜찮죠? 그래서 손익비를 따지고 들어갔을 때는 괜찮은 자리고,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목표가까지 하단 부분까지만 도달하더라도요, 손익비적으로는 대략 5대1 정도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손익비를 따지고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자, 손익비를 따지지 않고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이 하락 채널링을 상방 돌파를 해줘야 되고,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렸을 때 이 박스권에 보이는 매물대 있죠. 여기 윗단을 뚫어주고 지지를 받아주면은 그때부터는 손익비를 따지지 않고 쭉 홀딩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보라색깔 하단 아래에서 차트가 놀고 있으면은 필수적으로 손익비는 따지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주황 색깔 라인 맞닿았을 때 1차 정도 매집을 통해서 들어가 보시고, 내가 조금 공격적인 성향 투자를 갖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죠. 28,700원 라인에서 일단은 1차 정도 매집을 통해서 들어가 보셔라. 여기서 타점 잡아드렸었어요. 그래서 나름도 괜찮은 수익폭을 봤었죠. 저항 막는 라인까지만 보더라도 대략 한 15% 정도 단타 형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를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이때도 타점 잡아드렸고, 근데 사실상 요 정도 수익 보려고 우리가 이런 데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눌렸을 때 꽤나 괜찮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일단은 이 전고점 라인 여기 잡으신 분들 문자 남겨드렸죠. 그날 여기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은 보유 물량 많게는 한 50% 정도 익절하셔라, 나머지 50% 물량은 홀딩 하셔라 라고 해서 잡으신 분들은 평단가 근처까지 와가지고 조금 주말간에 문자 많이 받았거든요. 소장님 이거 다 익절해도 될까요? 지금 더 내려올 것 같은데. 저는 익절하실 거면 익절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저라고 하면은, 물론 제 평단가가 여긴 아닙니다. 제 평단가는 저기 아래인데 저라고 하면은 쭉 홀딩 할 것 같아요. 사실상 여기선 너무 명확한 자리들이어가지고 이렇게 지지받고 올렸다가 다시 한번 지지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이 변곡 라인이 깨져주면 안 됩니다. 이 변곡 라인이 참 신기한 게, 여기 고점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렸던 저점 있죠. 요렇게 딱 보시면은 요렇게 지지 변곡 라인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여기서도 저항 먹고 빠지고 지지받고 올리고 지금 지지받고 올리고 있죠. 이 주황 색깔 라인이 깨지게 되면요, 높은 확률로 주가는 조금 더 깊게 빠질 확률이 높아요. 이만큼의 하락폭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지레 겁먹지 마세요. 이건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질 때까지 물려있다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매매 방식으로 갖고 있는 거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제가 손절가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응 문자 발송해드리는 것만, 요거 대응 시나리오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이 막 몇십 프로 이렇게 물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결코. 그래서 요런 데 타점 잡아드린 것도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차트를 조금 더 보니까 좀 더 쉽게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머리 더 좋아요. 너무 막 의기소침해하지 마세요. 차트 분석 못한다고. 아시겠죠? 자, 아무튼 여기가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 그리고 이 주황 색깔 아래 하단선이 바로 보수적으로 매매를 접근하시는 분들 타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려 계신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세요. 내 평단가가 만약 여기야. 그럼 정말 진짜 좀 많이 속이 쓰리실 거예요. 그걸 많이 힘드실 건데, 사실상 이렇게 쭉 떨어졌을 때 여기서가 한번 물타면은 기회였어요. 평단가 절반까지 낮추면은 본전까지는 그래도 한 번은 왔거든요. 절반 이상 정도로 낮췄다라고 하면은 이때가 탈출 기회이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럼 늦은 건가요, 소장님?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이 하단 주황 색깔 지지 라인을 만약에 도달해 준다라고 하면요, 내 평단가가 여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보라 색깔 구간까지는 평단가를 확 낮추셔야 돼요. AI 트레이딩 보세요. AI 트레이딩도 결국에는 여기까지는 올라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매물대 막혀서 다시 한번 빠져주는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평단가 낮출 만큼 물을 타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보유하고 있는 물량 최대 많게는 60%까지는 정리를 하시고, 약손절이든 본전에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40% 물량을 홀딩하는 전략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스트레스 덜 받으실 거고 물려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게 최적의 대응 방법입니다. 여기 뚫리면은 더 빠질 수도 있어서 그때는 리스크 관리 정말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소장님, 저는 소장님하고 평단가가 비슷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잘 잡으신 분들 크게 대응할 건 없습니다. 크게 대응할 건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저랑 평단가 비슷하게 잡으신 분들은 이미 여기 올라올 때 이 변곡 라인 제가 이미 그래 드렸죠. 여기 저항 막힐 때 이미 여기서 그래 드렸고, 돌파 이후에 지지받으면은 나는 보유 물량 30%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하겠다 해서 아직까지 여기서 잡은 70% 물량은 홀딩하고 있습니다. 홀딩하는 이유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 변곡 라인 지지받으면은 시간 지나면 결국에는 우상향이다. A, B, C로 상승하든 혹은 여기서 뭐 1, 2, 3, 4, 5파동 그리고 A, B, C 파동 1, 2, 3파동으로 올라가든 공통 상승 구간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저점만 안 깨져주면 돼요. 사실상 진짜 러프하게 잡아보면 여기 저점만 안 깨져주면 됩니다. 여기 저점이 깨지는 순간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그 모든 시나리오는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다 폐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일단 지켜줘야 되고, 이렇게 뚫어서 말아 올려주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뚫리고 음봉 마감으로 해버리고 또 이렇게 되는 순간 바로 손절하셔야 됩니다. 주르륵 빠질 수 있어요. 실망 매물도 있고 그리고 패닉셀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매물대도 있는 데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가 뚫리면서 음봉 마감한다. 여기 진입했던 분들 그냥 본전에 나오려고 하는 매도 압력이 더 세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주르륵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 또한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타겟층 도달할 때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큰 걱정 없어요. 제가 차트 또 캡처해가지고 요렇게 대응하셔라, 진입하셔라, 손절가 여기로 잡으셔라 이런 식으로 다 남겨드리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까도 오전에 라이브 방송하니까 이거 AI 트레이딩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AI 매수세 들어왔다. AI 매도세 들어왔다. 선물 시장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현물 시장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AI가 방금 제가 막 피보나치 아까 막 긋고 확장값 그어가지고 막 이렇게 선 여러 개 있는 거 보이셨죠? 요거를 알아서 분석하기도 하고 지지 저항 라인, 변곡 라인, 매물대 그리고 거래량 요런 거를 복합적으로 수십 가지를 판단해서 AI가 1시간 봉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4시간 봉 들어가면요 막 다 달라요. 보시면은 4시간 봉 보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구간까지도 빠져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AI가 이 주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뭐 단타 하시는 분들 5분 봉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차례 올랐다가 빠지고 제가 말씀 첫 번째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2년 정도 활용을 해봤는데 쉽게 말하면은 한 이렇게 흘러갈 확률이 한 65% 정도 돼요. 꽤 높은 수치죠.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저처럼 이제 데이 트레이더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참고하는 지표거든요. 요거를 제가 15만 구독자 돌파 기념 이벤트로 제공해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중으로 초보자분들이 요거를 받아 가시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냐면요. 주가가 눌림 이후에 결국에는 우상향을 보이고 있죠. 그럼 눌리고 올라가는 반등 시점을 체크를 해 놓으시고 눌릴 때마다 매집을 통해서 가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반등 나온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AI는. 근데 신기하게 제가 그러는 데에서 반등이 나오네요. 뭐 웬일이야? 자, 아무튼 매집을 통해서 들어가고 눌릴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꺾이는 시점 있죠. 그럴 때 미리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초보자분들은 내가 여기서 잡은 물량이 있으면은 요 정도 구간에서는 분할 익절 해야겠구나. 요렇게 활용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 AI 트레이딩은 여러분들 초보자분들도 최대한 쉽게 시각화해 놓은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현대무백스는 매매를 정말 성공적으로 올라오면서 다 진짜 여러 번 해가지고 결국에는 복리 형식으로 불렸어요. 이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매수 시점, 매도,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이렇게 올라오는 와중에 저희는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좀 불행 중 다행? 불행인 거는 여기서 팔고 싶은데 저도 못 판다는 거. 하지만 업계에서는 잘 팔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이제 매수 매도 타점 신호 떴다고 해서 바로 매수 익절하는 게 아니라 3가지 정도 성립 조건이 있고 요거 AI 지표 또한 같이 플러스로 설명해 볼 테니까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는요, 삼성전자 종목을 갖고 와서 설명을 드려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요거 세력 매집 신호하고 어떻게 우리가 매수 매도 타점을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지표 설명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보시는 종목은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활용을 하셔도 되고 스윙으로 길게 끌고 가시기 위해서 뭐 여기서 4시간 봉이나 혹은 날봉, 일봉상으로도 활용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일단은 일봉, 날봉 자체로 스윙 관점으로 먼저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거를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매수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매수 신호가 떴다고 해서 당장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총 3가지 적립 조건이 있어요. 이 3가지가 충족되고 나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때 당시 매수 신호가 나왔죠. 근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일단은 요 매수 신호, 세력 매집 신호가 떠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려운 거 없죠? 자, 2번째 성립 조건은요. 이 초록 색깔 선이 뭐냐면요. 지지 라인 강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지지 라인 강세선 위에 차트가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자, 보시면요. 요렇게 이 강세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가 2번째 조건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 세력 매집 신호가 뜬 당시에 보시면요. 여기 아래 보이시죠? 아래 이렇게 보시면 이 강도 지수를 나타내는 건 뭐냐면요. 초록 색깔은 얼마만큼 매수세가 강한지
이 빨간 색깔을 얼마만큼 매도세가 강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게 초록 색깔이 위에 있죠. 지금 빨간 색깔보다 위에 있죠. 그 말은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처럼 이렇게 빨간 색깔 선이 위에 있죠. 그러면은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적립 조건은 뭐냐? 성립 조건은 이 초록 색깔 선이 빨간 색깔 선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력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캔들 위치가 이 초록 색깔 선 위에 있고, 그리고 이때 당시 아래 보시면은 매수 강도세가 빨간 색깔 선보다 위에 있죠. 이러면은 매수 성립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쳐보면요. 가정해 볼게요. 자, 이때 당시 금액대 56,400원입니다. 저기 우측에 가격대 보이시죠? 56,400원대입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요. 물론 여기 완전 그 고점에서는 저도 팔지 못합니다. 이거는 정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도 시점이 보통 어깨 상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만 잘 하셨다라고 해도요, 이 어깨 라인에서 매도를 했을 때 못하더라도 우리가 길게 스윙으로 끌고 왔을 때는 대략 이렇게 85% 가까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타점 자리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요, 모든 종목,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에 다 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만큼은 놓치지 말자, 그러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놓치지 말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아시겠죠? 같이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요. 제가 매일같이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매수 타점이 발생되면요, 여러분들한테 타점 또한 제공해드립니다. 이렇게 차트 캡처해가지고요, 진입가, 목표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매수를 하고 나서 목표가 도달 시에 대응 전략까지도 같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소장님, 저는요 이렇게 성립 조건 세 가지를 따지면서까지 매매를 하고 차트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본업이 있어서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성립 조건이 달성이 된다라고 하면요, 제가 차트 캡처해가지고 진입가 말씀드리면서 저는 목표가 1차 목표가 어디까지 잡겠다, 1차 목표가 도달 시에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하겠다, 요런 식으로 문자도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기 바쁘신 분들이거나 혹은 요거 직접 세팅해 가지고 나는 좀 활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901-6552번으로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만 남겨주시면 요 차트 세팅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를 못 보시는 분들 위해서 자동적으로 타점하고 목표가 다 진입가부터 해서 문자 남겨드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무료로 주는 이유가 뭐냐? 무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독이라고 눌러주시는 걸 요청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곧 20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20만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50만, 100만까지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채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해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구독도 눌러주셨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반증의 신호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면서 분석과 이제 주포들의 매집 시기, 그리고 이런 근거들을 따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타점 매일같이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로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면서 여러분들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멘탈적인 부분도 관리를 같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이제 이 세력 매집 신호를 잘 활용을 하면서 저도 나름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가지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직접 다 세팅한 지표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지금까지 이 시기까지도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만 작동을 하는 거냐? 아니죠. 제가 다른 종목 한 가지로 예시로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 저희 최근에 매매를 해가지고 나름 효자 종목으로 등극을 해준 우리 기술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도 동일합니다. 자, 매수 신호가 뜨고 나서 이 강세선 초록 색깔 매수 강세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죠? 초록 색깔 매수 강도 세기가 위쪽에 안착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세 가지 성립 조건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때 당시 매집을 실질적으로 했고 여러분들한테도 문자로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잘 매집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시가로만 따져도요 334%라는 놀라운 수익폭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데 저한테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타점을 믿고 나서 직접적으로 행동을 옮기셨기 때문에 지금 요만큼에 대한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요렇게 좀 이 세력 매집 신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지표 설명을 좀 드려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이벤트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언제까지 보내드릴지는 사실상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은 못 받아갈 수 있으니까 이 세력 매집 신호 받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자체 이 순간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901-6552번으로요. 구독이라고 단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300%에서 삼성전자같이 5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타점 자리만큼 여러분들이 제공을 받아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너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주셔가지고 저 구독이라고 문자 남겼어요. 근데 왜 1분 동안 5분 동안 답장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보내주셨다고 해서 1분 만에 바로 답장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보내놓고 조금 기분 좋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요.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받아가고 계시니까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넘어와서 요거 AI 지표 설명을 깜빡했네요. 요거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매수매도 타점 신호하거나 이제 대응 시나리오 받아가기 위해서는 문자 남겨주실 거잖아요.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는 제가 답장으로 남겨드릴게요. 요거 어떻게 설정하는지 세팅하는지. 그래서 만약에 보고도 이제 다 똑같이 따라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다시 한번 답장 주세요. 그럼 제가 조치해드릴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통화를 하든 아니면 뭐 다시 한번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든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무역사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28,700원 라인을 먼저 지켜주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뚫린다 한들 이 주황 색깔 상승 추세 지지 라인만큼은 지켜줘야 된다. 뚫리고 음봉 마감하게 되면은 높은 확률로 이 하락 채널링의 중단선까지도 주르륵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타겟층 라인 도달할 때마다도 제가 차트 캡처해가지고 대응 시나리오 문자 남겨드리니까 내가 뭐 기준점이 없거나 관점이 없으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서 대응 시나리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월요일부터 그래도 제가 주가 흐름을 저번 주에 예측한 대로 다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도 나름 또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와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번 주도 이제 저번 주까지 해서 3월 달에 대략 한 13% 정도 수익률을 내드렸거든요. 근데 이번 주까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상치는 한 16% 정도에 17%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3월 달은 제 목표치가 30% 수익 내는 거였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내게끔 제가 좋은 인사이트 많이 제공해 드릴게요. 대신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에다가는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렇게 현대무백스처럼 잡아보면 좋을 종목들 위주로만 한 10종목 촬영해 드릴 겁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영상은 저녁 시간쯤에 올라갈 겁니다. 저녁 시간쯤에 퇴근하시고 샤워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좀 보시라고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저는 주식연구소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